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시쯤 되면 지금 1시 15분입니다. 약 45분 정도가 지나면 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변호인단 분들의 기자회견인데요. 어제 또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퇴원하신 후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또 정부에서 그런 어떤 성명서 같은 것도 발표했습니다. 권력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바로 전광훈 목사님 차택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요. 그와 관련된, 그리고 K-방역에 관련된 기자회견이 오늘 열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변호인단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열리는 변호인단 분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가 K-방역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을 온천하에 지금 알리고 있고, 어제 또 미국 더불어서 57개 단체가 57개국에 26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종교 탄압을 이제 그쳐라 라고 하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서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핵심을 짚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변호인단의 아주 예리한 그런 분석한 데이터들,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오늘도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셔서 한 국민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퇴원하시자마자 오신 목사님의 집을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이미 교회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굉장히 많이 아예 교회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었고,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와가지고요, 압수수색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경찰 병력들이 동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위축시키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압수수색의 내용은 아마 방역을 방해했다, 뭐 이런 걸 좀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교회를 폐쇄 조치했고, 성도들에게 수차례에 걸려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은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이 방역 당국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저희가 다 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이 어떻게 나온 수치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있는데 답변이 좀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인 후에, 제대로 된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 잠깐 연락이 들어와서요, 잠시 다시 마이크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내려가님께서 의견이 우리 국민들의 정부랑 동일하는 건데요. 코로나 아니 우한 폐렴은 전적으로 문재인 잘못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정 선생님. 이미 경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망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처절하게 실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문재인은 자, 맞아요, 박미혁 선생님. 장사 안 되는 게 왜 정목사님 때문입니까? 저는 사실 이거 인근 지역 작년에 대한민국 전쟁이 오히려 인근 지역 상인들은 파란세일 교회 성도분들로 인해서 파란세일 교회로 몰려드는 애국민들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분명 누려 마칠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차곡차곡 성도분들의 소비한 기쁨이 쌓이고 있는. 네, 본부 쪽에서 연락이 잠시 들어와서요, 잠깐 장소를 옮겨서 전화를 한 통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기사로 쏟아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랑제일교회가 정말 방역을 방해했다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할까요? 분명히 저희는 데이터를 드렸고 압수수색해서 데이터도 딱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제출했던 데이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냐? 다 줬거든요. 얘기했을 때 다 줬고 어느 정도로 많이 줬냐면요. 이미 그 기간, 코로나 관련된 그 기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들까지도 다 줬어요. 그럴 정도로 자료 그리고 연락처는 넉넉하게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줬습니다. 이유는 그것도 안 주면 또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달라고 요구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두 번씩 참석했던 분들,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했던 분들의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명록에 기재한 내용들은 저희가 사실 한 분 한 분 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온 지 10년, 11년 지난 분들이 연락처를 바꾼 것까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지 5년, 7년이 넘어가신 분들이 연락처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연락처를 바꿨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어 있다, 전화를 안 받는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에 방해를 하고 있다. 아니요, 그건 방역에 방해를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본 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화 안 받으면 방해, 연락처가 바뀌어 있어도 방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만 확인해 보면 아니 광화문 광장에서도 GPS 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GPS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식으로 방역당국에서 압박을 하고 윽박을 지르면서 무조건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사랑제일교회를 다녔으면 우리는 명단을 받았으니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차라리 그러면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들도 GPS로 확인했던 것처럼 GPS 가지고 확인해 보면 우리가 준 명단과 GPS와 연결되어 있는 그 동일한 번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면 훨씬 빠를 텐데 그 이미 교회를 나오지 않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성도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건 정말 일처리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지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사실 들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이 또 메시지를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보면서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나님 오랜만에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JTB 열정님,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라고 하는 저희 시청자분들에 대한 그 특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정의구현 가관서 계속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의구현 가관서 뒤에도 저희 정의구현 네, 이제 한 35분 있으면 방송 시작될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문재인 방역 독재를 규탄한다라는 현수막이 뒤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그와 같은 이야기로 아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 1일자 있었던 문재인 코로나 관련돼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피해 국민 완전 국민소송 변호인단 기자회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변호인단이 했던 그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매일같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합니다. 온 언론이 입을 맞춘 듯이 신규 확진자 숫자만 국민께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명이었는데 오늘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염이 만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부와 언론이 오직 신규 확진자 숫자의 단순 변화만 전면에 내세워 알리고 주입시키다 보니 잘못된 인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검사자 수와 함께 발표되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것은 어제는 없던 감염자가 오늘 갑자기 많이 감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검사했더니 몇 명이 양성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규 확진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없었던 감염자가 오늘 갑자기 많이 감염된 게 아니라 몇 명을 검사했었는지를 먼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 보세요. 100명을 검사해서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을 검사해서 10명이 나왔는데 한 10,000명을 검사한다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 나왔다. 그래서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100명을 했는데 10명 나면 10%지 않습니까? 10,000명을 해서 또 1,000명, 100명이 나오면 또 이게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검사해서 몇 명을 나왔다. 총 검사자 수와 확진자 수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원래는 더 바람직하고 정확한,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알리게 되는, 그리고 이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좋은 표현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자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 한 자신이 양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일상을 살면서 자연치유가 되어 음성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검사를 많이 해서 양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숫자도 많아지느냐,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요, 이게 참 웃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인근 부근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느 최대 입시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20명이나 확진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깜깜이 환자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8.15 집회에도 참석한 적이 없고 사랑제일교회와도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증상이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확진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어느 특정 단체를 대다수를 불러다가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깜깜이 무증상 양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학원이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요, 사랑제일교회는 돌고지역 부근에 있습니다. 돌고지역. 근데 그 학원은요, 돌고지역 부근이 아니라 지하철로 상월곡, 월곡 더 지나서 고대 지나서 보문역이니까 한 5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5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 학생들이 확진이 된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확진이 된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5 정거장을 걸어가려면요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여기다 전철로도 한참을 가야 되죠. 네, 전철로도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정도, 보문역까지면 차로 가도 20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마치 인근 부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원인 것처럼, 그래서 피해를 본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도하면 밑에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사랑제일교회 성도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이 확진이 되었다 라고 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과 광화문 광장 혹은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와 코로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언론,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괜찮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닌 본인들이 타겟으로 설정한 대상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언론 보도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 언론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네. 제가 댓글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많은 댓글이 또 올라왔을 것 같아서요. 댓글을 확인을 좀 하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맥꽃잎 사랑제일교회 마녀 사냥을 막아라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음해하지 말라. 네. 네, 네, 제이님, 이영환 전사님이세요. 목소리 맞는 것 같은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맞고요. 지금 제가 이영환 전도사가 맞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지고 나와서 아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전후하여서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접촉자가 아니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검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로만 하여 신규 확진자를 적게 만든 후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 K-방역이다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검사자 수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느 특정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사를 그냥 이제 학원의 선생님이 성북구 쪽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2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고로 검사자 수를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기점에 대폭 많은 검사자 수를 검사하게 되면 당연히 확진자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충분히 확진자 수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대규모 문재인 규탄 국민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 자신의 부동산 정책, 폭망 등 모든 국정 실패를 규탄하는 범국민적 들불이 일어난 것이 염려가 되었는지 갑자기 기존에 없던 코로나 대 광풍이 일어난 것으로 역시나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하며 특정 교회, 특정 집단에 깃발을 꽂아놓고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기준에 자신들이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검사, 강제격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갔을 무증상 양성 사실이 어디랄 것 없이 많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대한민국 초비상이다, 2단계, 3단계 격상을 외치며 급기야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는 매일같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라며 어디빨 관련 누적 확진자 수라는 발표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국민 사기 행각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누군가가 양성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특정 회사를 다니고 여러 군데 식당을 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빨 확진자일까요? 회사빨 확진자일까요? 식당빨 확진자일까요? 지하철 확진자일까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2호선 지하철빨 누적 확진자, 3호선 지하철빨 누적 확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밀접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2만여 명 중에 지하철에서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신기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진짜 그럴까요? 뇌가 있고 상식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 신자이고 우파입니까? 교회에만 가고 절에는 가지 않으며 광화문 문재인 규탄 국민들에게는 가고 민노총 집회자들에게는 가지 않습니까? 감염된 집단을 코로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부가 누구를 타겟 삼아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죽이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감염이 된 사람들이 많을 거야 라고 추측하시는 국민이 있다면 이 정부의 교회빨, 광화문빨 확진이라는 발표는 더 이상 믿지도 보지도 마시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발표는 그저 이 정부가 코로나 감염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 어디로 전파되었다라고 발표만 해버리면 그것이 마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진실인 양 확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대국민 사기이고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 발표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모든 뭐뭐빨 누적 확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 의학적 증거로 증명이 되지 않는 멋대로식 발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국 우한빨,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쓰니까 특정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정부가 지금은 사랑제일교회빨, 광화문빨, 코로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택시기사 한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사랑제일교회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후에 양성 확진이 나왔을 때 이 정부는 사랑제일교회빨 확진자에 넣습니다. 정부가 감염의 시작이나 감염의 경로를 소위 깃발을 어디에 꽂아놓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검사를 마구잡이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그 누구, 그 어떤 집단도 한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코로나 사기극입니다. 그냥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그런 자료를 통해서 K방역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디빨 코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게 되는 이 이상한 발표들, 그동안 온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믿게끔 만드는 엉터리 발표들을 매일같이 국민 머릿속에 스며하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당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들이 지역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의와 싸우며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을 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로 부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중국발 바이러스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민인 교회와 광화문 집회 국민들에게는 근거와 증거도 없이 함부로 앞장서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전국의 특정 교회발 감염, 광화문발 감염이라는 낙인을 멋대로 찍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중국의 초기 입국 차단도 하지 않았고 또 무슨 의도에서인지 8.15 광복절을 5일 앞두는 시점에서 8월 10일부터 후베이 성의 입국을 활짝 개방하였습니다. 이래도 우리의 저항이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중간중간 한 28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김헐랭이님 또 소중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웨이브 파도님께서 정의구현 방화적 파이팅이라고 소중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웨이브 파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3,600분 정도가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규탄을 외치는 저항 국민 세력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국민 민심과 갈라치기를 하여 완전히 제압하고자 혈안이 된 대상 세력은 세 그룹입니다. 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국민, 그리고 의사 단체입니다. 4.15 부정선거 규탄 세력도 광화문 집회 국민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규탄하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도 말이 좋아 공공의료이지 이 정부 들어서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 공공입니다. 공공의료, 토지 공개념, 기업의 공유화.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과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체질과 체제와 정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기자회견 때문에 하나, 마이크를 둘,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으로 기필코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자 계획하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날수록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기독교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의 강경한 협박과 집회 금지 명령에도 나라가 저들 손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그 폭우를 뚫고 나온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끝도 없는 폭정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사를 만들고 의료진들을 정부 뜻대로 북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정부의 행태에 의사단체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태풍 때문에 바람이 막 진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자회견,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그룹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문정부의 폐악질과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독재, 강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현재 유일한 세력자 국민들입니다. 속으로 분노하는 국민은 많지만
대부분은 침묵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빌미 탄압, 색출, 강제검사, 강제격리, 위치 추적, 경찰력 동원, 고소 소송 등 무차별적인 공격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이게 국민 건강이 걱정되어 코로나를 잡겠다고 벌이는 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방역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과 인력을 오로지 문정부에 반대하는 이 세 그룹을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는 것만 믿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세뇌되는 겁니다. 세뇌. 언론이 말하는 건요, 어느 한 부분 통으로 말하지 않고 본인들이 타겟으로 삼은 어떤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한 부분을 편집을 해서 그걸 데스크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통으로 보지 않고 아주 짧게 편집된 의도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미국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TV 방송, 언론 매체를 몇 %나 신뢰하는가? 라고 했는데 5%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요. 메이저 언론들을요. 워낙 타겟을 설정해 놓고 통으로 말하지 않고 편집된 부분 내용을 그 타겟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1시 47분이기 때문에 한 13분만 있으면 그 사이에 또 희야 애국자님으로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하나님, 정광훈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분명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라고 또 소중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주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소중한 멤버십과 또 슈퍼챗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3,000분이 넘게 지금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약 10분 정도가 지나면 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자리로 좀 돌아가서요. 여러분 방송하시는 걸 또 방송하는 그 기자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방송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함께 참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자분들이 기자석에 지금 취재를 하기 위해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좀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참 특이한 건 여기서 이 내용들을 기사로 뿌리면 내용까지도 드리면 거의 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하는 없고 또 이 내용 중에서도 꼬투리 잡을 만한 내용을 찾아서 언론 보도에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 내용이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보실 수 있도록 너라TV에 있는 컷 편집으로 올라가는 영상들, 그 기자회견 영상들을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기자석으로 좀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감염에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다루고 북한의 완전한 자유민주화가 절대 방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낮은 단계의 완벽하게 우리 이란 진실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방역을 독과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할 이유에 마치 사람들의 교회가 퍼지는 사실자가 3명을 지금의 코로나 감염의 주범으로 다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로 경계하셨습니다. 러시아만 가짜 뉴스가 처음 사실 후에 심각한 영향을 코로나는 중국 무한의 것이 얼마나 이익을 받는 해외한 것이고 정부 확산의 위험을 시작하는 한국 총선 이후 방역이 해가되는 입주한 5원 원을 정말 사과를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든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월간을 더한 것입니다. 전국민과 완전히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동 3%밖에 안 되는 표본을 검사한 것을 안개사람들이 비양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금까지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대행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번에는 사람들의 기회와 지구와 그렇다면 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까? 정부는 왜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입장문을 알고도 다른 이야기가 강현재 변호사 모든 잘못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법상으로 정리한 거를 결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 학생자야 진실은 정론합니다. 어제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210명의 시민사회가 알고 있는 예상위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국민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가 읽어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로 10년만 만나는 대통령과 심한 노래방에 다녀왔는데 엄한 책임자 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마스크 차림들의 모습을 교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다른 집단 간호 사회를 언급하면 교회를 향한 거치대라고 하는 결국 일반 대중들에게 아무런 조회를 하지 않는다. 한국으로 자기가 공부하려고 나를 최고 검사가 보이고 1년에 이거에 대한 과정을 사회적으로 보는 데만 불합리성과 공식을 알아야 하는 아무리 많이 알지 않은 탈북과 언론에 대한 공정거래 어떠한 입장을 들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신 그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헌법에 새겨진 국제사회의 다시 한번 되새기 회의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는 중요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적인 방식이 해외의 이와 같이 민정부의 무한도전을 반대 공동사회에 정확히 국내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제한을 국민들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한 코로나 예배로 포괄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이 정부가 안 상관하는 이상이 없어서 대표님에게 다 회의에 생활치료 센터에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대표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인상이 없는 남성의 학자가 당할 수 있는 개인 방역에 개인 방역에 자세하게 상관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강현재 변호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회의 방역의 사기극 통제에 대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1시 56분입니다. 1시 56분이고 잠시 후 4분 뒤인 오후 2시에 잠시 후 4분 뒤에
강현재 변호사님 필두로 해서 이제 변호인단 분들이 나오셔서 문재인 방역 독재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 강현재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오셨고요. 잠시 후면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만약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혼자 보지 마시고 많은 공유와 전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를 오늘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카메라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훈 목사님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11시에서 시간이 조금 덜 됐습니다만 다들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칭하여 전광훈 씨라고 하면서 또 강력한 규탄을 하시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직후에 압수수색이 또 대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광훈 목사님의 입장문을 제가 우선 오늘은 대독을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입장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전광훈 씨로 지칭하여 모욕을 준 것이나 그 직후에 저의 사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경찰차 10여 대가 총출동하는 것은 저 개인이 감당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저의 사택과 교회 건물을 계속 압수수색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의문이오나 저는 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어떠한 항의도 없이 협조하여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해명과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과 헌법 정신과 우리 반드시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막연하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한 말과 행동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고 그 실언을 사과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사회주의로의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은 체제와 정신이 극단적으로 다르므로 북한의 완전한 자유민주화가 없이는 절대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금도 획책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진실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방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방역을 방해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또 이들이 지금의 코로나 감염의 주범으로 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이자 허위 사실 유포의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국내 유입을 막지 않은 그 순간부터 전국 확산의 위험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4.15 총선 이후 방역에 해가 되는 정책과 결정으로 5월, 6월을 거쳐 8월에 이르면서 전국 어디서든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정부의 올바른 방역 태도의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전 국민 인구가 5,200만인데 지금까지 그중 3%대밖에 안 되는 표본을 검사한 것을 가지고 그중 확진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 확진이 된 총 2만여 명의 누적 확진자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소리고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인 죄가 주범입니까? 그렇다면 확진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까? 정부는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중국에서 유입된 감염병을 가지고 국가가 특정 국민과 특정 집단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국민에게 분풀이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위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제 미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의 266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서한에서 국제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레스토랑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지만 코로나 책임의 원인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지킨 교회들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또 국내 다른 집단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향한 거친 탄압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은 자유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인데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약화시키는 반면 또한 사회적인 연대마저 허물 수도 있다. 불확실성과 걱정, 근심의 시기에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과 언론에 대한 문정부의 탄압이 이제 교회와 종교에까지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는 헌법에 새겨져 있는 자유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57개국 266개 단체들의 항의 서한의 내용은 실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요청드리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으며 해외에서 이와 같이 문정부의 우한 폐렴을 빙자한 반대 국민 탄압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 국내 언론, 국내 기독교계가 방관하거나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편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편에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코로나 대국민 기만에 관한 의혹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코로나 주범으로 몰리고 예배 금지를 일괄적 전면적으로 당한 전국 모든 교회들은 서둘러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 정부가 무슨 불의를 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불의에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오직 주님과 성경에만 의지하고 이를 실현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도 주님의 뜻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과의 연방제 국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확실히 밝히고 약속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광훈 목사 올림. 정광훈 목사님 입장문은 저희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입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사택을 포함하여 총 4군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차가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렇게 4군데의 압수수색을 했고 저희 변호인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압수해간 물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도 이 큰 교회 안에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에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손으로 직접 쓰는 새신자 카드 그 카드들이 몇 장 있는 거를 경찰이 가져간 걸로 저희는 어제 입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도한 압수수색일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2010년도에 새신자 카드를 가지고 가면 물론 저희가 이미 파일로 드렸던 그 명단 안에도 이 새신자 카드의 명단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있든 없든지 간에
2010년도 뭐 5년 전 건, 10년 전 거,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검사하는 것이 지금 일어난 방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 쌓인 전체의 교인 명단을 다 들여버렸고, 이미 드렸고, 그걸 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무조건 검사받아라, 언제 교회에 나갔는지, 더 이상 나가지 않는지, 왜 검사받아야 하는지, 어떤 확진자 번호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이런 말 일체 없이 저희 교회 건물에서 나가는 번호이기만 하면 무조건 전화를 해서 강제 검사 받아라, 벌금 받는다, 강제 격리 들어가라, 벌금 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아니 나는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교회를 나간 지도 오래됐고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괴롭히느냐, 내가 왜 자가격리를 강제로 2주간 해야 하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마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격리에 반발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사실 왜곡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물론 언론은 방역 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또 그대로 듣고 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서울시, 뭐 중대본, 질본 이런 데서 정확한 팩트 확인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런 거짓 어떤 발표를 언론에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부분은 싹 빼고 국민이 마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무작정 연락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계속 정보를 내고 이런 언론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님께 화를 내면서 규탄하는 것의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방역을 거부했고 명단도 일부러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러 연락이 안 되는 걸 줬거나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듣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같은 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다. 사실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적반화장이라는 앵무새 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적반화장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반화장인지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저희에게 또 공개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저희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수십 가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 해서 10가지, 20가지가 떠돌아다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한테 적반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온 국민이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5,200만 명 국민 중에 고작 몇백 명, 1,000명에 해당하는 이 교회와 뭐 교인들, 광화문 집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덮어씌울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명단 부분이나 교인들이 마치 현재 교인인 사람들이 어떤 계속해서 악의적인 뭐 2,000명 연락 두절 이렇게 나오는 기사에 그 근거 배경이 뭔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3가지 의혹들을 대표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도 역시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이 없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적반하장 얘기만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방역이 목적이면 정확한 원인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원인에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왜곡된 인식이 국민들께 잘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 가지고 이 난리를
특정 집단을 주범으로 몰면서 서서히 또 끝내는 이런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대통령의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국민 의혹은 이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의혹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전히 오늘의 신규 확진자 수, 어제 신규 확진자 수, 또 내일 되면 내일의 신규 확진자 수만 얘기를 합니다만 신규 확진자 수는 도대체 몇 명을 검사해서 이 몇 명이 확진이 되었느냐를 같이 발표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0명이었다 내일 100명이어도 별 의미가 없는 발표가 되는 겁니다. 100명을 조사해서 10명이 나왔다가 100명을 조사해서 100명이 확진이 되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검사한 숫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왜 신규 확진자만 단순 비교를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까? 마치 신규 확진자 수를 조금 얘기해서 안정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해서 막 또 여기저기 공중이 다니는 곳에 다니게 만들고 마스크를 조금 덜 착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고 또 신규 확진자 수만 단순히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일매일의 총 1일 검사 수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열심히 확인을 해서 대략 저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뭐 유튜버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표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4월에 총선이 있었죠. 4월 총선에 이 4월 달에 확진자 수도 가장 적었고 또 검사 자체도 가장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난리도 아닙니다. 온 국민이 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비상의 책임이 전광훈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구속하라고 난립니다. 이 8월엔 역대 검사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검사 중에 가장 많은 검사를 지금 8월에 찍고 있고 가장 적은 검사를 4월에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가장 적은 확진자 수가 4월에 나왔고 지금 많은 확진자 수가 8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정부가 어디까지 검사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할지를 강요하거나 또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단순 권고하고 말거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집단의 신규 확진자 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국민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4월 달에 K방역이라는 홍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검사도 제일 적게 하는 겁니다. 지금 8월에 초비상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감소세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전체 5,200만의 코로나가 이제 적어지는 것인지 검사를 다시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그 사실에 기초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에게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든지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핵심 이유가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1,000명 이상 이것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대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가 뭐냐고 계속 묻고 있는데 답을 안 해주십니다. 저희가 기자분들께도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도 다 물어봤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냐? 정부가 그렇게 말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기 쉽게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답을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발 코로나 퀴즈입니다. 이것이. 어떤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회사 근무를 하고 점심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또 잠깐 커피숍에서 지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마트를 가고 또 식당에서 친목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리고 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1000명 다 듣고 우리를 지탄하는 국민들께서도 꼭 풀어보십시오. 이랬을 때 이 A씨는 최근 코로나 양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디 빨에 넣어야 될까요? 평일에 10회 이상 탄 지하철발 감염자일까요?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하게 되는 회사일까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하는 식당 및 커피숍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를 끼고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앉아서 2시간 예배 보는 교회일까요? 이거 답할 수 있는 국민 정상이라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잘 감염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것이 어디일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들은 지하철 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게 되는 밀폐 공간, 식당 및 커피숍 이 정도가 아마 전문가들이 다들 인정하는 고위험군 감염시설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5,200만 국민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는 이 퀴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의 답을 아신다는 거고 이 답이 나온 근거와 과학적 증거 자료도 질본이나 중대본에서 아마 다 받아서 확인하시고 말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도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공유하라. 온 국민들이 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자료를 과학적 의학적 근거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특정 집단을 찍기만 하면 그 집단이 생매장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혼자 알고 계십니까?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공개하라. 보건복지부, 질본, 법무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요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사랑제일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적반하장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마침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질본이나 중대본에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라고 명령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코로나에 대한 국민 의혹 또는 분노입니다. 180도 다른 문정부의 대처입니다. 보십시오. 서울시가 허가했던 공연장 여기에 배우들이 확진이 되면서 그 안에 밀폐된 공연장 안에 누적 관람객 8,600명이 사실은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 높아진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태원 클럽이 있었고요. 박원순 장례식이 있었고요. 민노총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강제 검사는 당연히 하지 않고 강제 자가격리 당연히 하지 않고 박원순에 대해서는 국민이 추모하도록 만들었고요. 이 이태원 클럽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소수자들을 지나치게 공격하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정부가 나서서 했습니다. 인권 보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 대표적인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에 문재인 규탄 외쳤던 참가자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입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불쌍하게 감염이 됐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보십시오. 방역과 상관없는 10년 전 교인들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화번호이기만 하면 다 전화를 해서 검사 안 받으면 벌금 받는다, 격리 안 하면 벌금 받습니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쥐잡듯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쥐잡고 있습니다.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게 강제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위치 추적까지 하고 심지어 금융정보 추적까지 하고 있고 고발, 구상권 청구, 압수수색. 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범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결론은 문재인 코로나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남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고 순응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앞으로도 보십시오.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코로나 전국에서 누구 한 사람 특정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때려잡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추종하고 순응하고 찬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막힌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적반하장이란 말을 쓰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변호사 아니십니까? 법과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말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명확하게 의문점이 누가 봐도 의문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해야 할 정부의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데서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 거부,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정 교회, 특정 집단의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언론이 지금 2주 가까이 지났는데요. 딱 일주일만 뽑아서 봐도 사랑제일교회 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뉴스가 4만 건이 나갔습니다. 4만 건. 이렇게 4만 건이 나가다 보니 온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이 난리친 것의 원인이 사랑제일교회에 있고 사랑제일교회가 엄청난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고 이렇게 매도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런 그 진실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누적자 수가 나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거 조사를 당해서 그렇죠. 지금 97%의 국민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3%만 검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3% 안에 집중적으로 검사받은 사람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아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 코로나 상황을 아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머지 97% 깜깜입니다. 이 3%밖에 안 되는 이 사랑제일교회는 3%도 아니죠. 지금까지 총 누적자들이 이 누적자 2만 명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범이 될 그 숫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주범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이 5,200만 주범이 됩니까? 97%가 깜깜이라는 것이고 또 이 정부는 슬슬 이제 신규 확진자 수 또 얘기하면서 감소세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때려잡을 거 다 때려잡았다 이겁니까? 방역의 기준을 특정 반대 세력을 잡는 데 쓰지 마시고 세우시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게 오로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감염되거나 또는 음성이어도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만 그 기준에만 두고 공정하게 방역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덥고 지나가고 추석을 맞이하겠지만 결론적으로 97%는 지금 다 깜깜인 겁니다.
97% 안에 양성이 몇 수십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부가 불리해지면 또 어느 하나를 계기로 코로나를 또 얘기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광훈 목사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꼬리가 길면은 밟히는 법인데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지 또 저희와 같은 희생양 억울한 피해 사례가 또 생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변호인단에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리는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한 답변과 근거 자료 제공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뭐 저희가 적반하장 소리를 듣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소리 듣든 그거는 저희가 용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어디세요? 그 정광훈 목사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랑요.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이후에 경찰로부터 교회 관계자 중에 소환 통보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목사님은 사택에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교회 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누가 소환을 받고 했는지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여러 명에게 이 소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네. 말씀하세요. 네. 어디신가요? MBC 양소영 기자인데요. 그 보석 취소 청구와 관련해서 혹시 뭐 법원으로부터 기일 같은 거 통보받거나 향후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전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그 보석 조건을 위반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의 공식 문서를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당시에 뭐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단순히 전 목사님이 연사로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고 연출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총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미리 드리면 지금 언론이 그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그래서 몇몇 언론이 특히 MBC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MBC에서 광화문 집회 문서에 대한 보도를 몇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광화문 집회는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헌법이 생기고 집시법이 생긴 이후로 허가도 받을 필요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이루어져 왔고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실 때 집회와 관련된 자료가 어디서 나오건 누구한테 나오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광화문 집회는 8월 15일이 되기 바로 전날 밤 12시쯤에 11시인가 12시쯤에야 정확히 어디가 집회가 금지됐고 어디는 허용됐느냐가 확인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8월 14일 밤 11시까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집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언론에 나올 필요도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언론에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집회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열심히 준비하니까요. 회의도 하고 자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8.15 때 문재인 규탄 국민대회를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열어야 한다라고 홍보를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그 홍보하면 됩니까? 됩니까? 자, 광화문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법리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언론에서도 마치 이거 무슨 특종 단독 이렇게 쓸 때는 그것이 무슨 불법인 것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났다 이런 것이라는 어떤 확인 절차는 좀 거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모르냐? 질문 제대로 하십시오. 당신만 모른다. 합법 집회 상관없다. 마이크 가져와라.
네, 지금까지 박연재 변호사님의 문재인 방역 독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